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드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고 싶습니다. 네, 고객님. 혹시 이 카드가 고객님 본인의 카드인가요? 아니요, 이건 제 할아버지 카드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인출하려고 왔어요. 그건 어렵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오셔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대신 인출하면 안 되나요? 저는 친손녀예요. 여기 가족관계 증명서랑 신분증도 다 챙겨왔어요. 확인해 보실 수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오셔야 해요. 할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셔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세요. 어떻게 직접 오시겠어요? 그건 고객님 측의 사정이시고요. 저희는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저희 할아버지 위임으로 왔어요. 여기 위임장도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규정상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정말 제가 강수를 둬야겠네요.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령자나 환자 등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이 정말 특수하다면 본인이 방문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대로 처리한다고 해놓고 왜 막상 실제로는 규정대로 해주지 않는 겁니까? 제 자신의 돈을 제가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제 돈이고 제 은행 카드인데도 송금에 한도가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오늘 제가 2만 위안을 이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한도가 있어서 못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직접 갔죠. 줄을 1시간 넘게 서서 기다렸어요. 드디어 창구에 도착했는데 직원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고객님의 이 카드 하루 송금 한도는 2만 위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했어요. 요즘 세상에 무슨 일이든 하루에 겨우 2만 위안만 보낼 수 있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은행은요, 이름은 말 못하지만 중자가 들어가는 4대 은행 중 하나입니다. 이름을 말하면 또 금지당할 수도 있어서 말을 아낍니다. 혹시 여러분도 다른 은행에서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돈인데도 내가 쓰려면 은행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 현실, 도대체 이게 정상입니까?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은행 시스템 또한 예외 없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 중소형 은행 약 200곳이 이미 등록이 말소되었으며 이 수치는 지난 3년간 전체 말소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고 점점 더 많은 주택 구매자들이 상환 능력을 잃거나 아예 상환을 포기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잡고 있는 은행들은 막대한 대출 회수 압박과 함께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6대 국유 은행 중에서 농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은행들이 2024년 한 해 동안 오프라인 지점 수를 지속적으로 줄였고 총 361개 지점이 폐쇄하면서 하루 평균 1개 지점이 문을 닫는 셈이 됐습니다.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 위기는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으며 돈은 있는데 찾지를 못한다는 사건이 자주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사회 전반에 불안과 혼란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또 15일 월급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월급 지급이 한마디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직원들 급여를 송금하기 시작했는데 겨우 10명도 안 되는 인원에게 이체했을 뿐인데 갑자기 제 은행 카드가 정지됐습니다. 카드에는 분명히 잔액이 남아있는데도 송금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중국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제 카드가 왜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정지된 거죠? 그랬더니 은행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빈번하게 송금을 하신 건 아닌가요? 그럼 당연히 월급날인데 송금이 많을 수밖에 없죠. 직원들 월급을 주는데 어떻게 송금을 안 해요? 설마 지금 시대에 전부 현금으로 주란 말인가요? 현금으로 주려면 미리 예약하고 인출 절차도 복잡해서 온라인으로 이체하는 건데 이걸 또 카드 정지로 막아버리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블로그 장 씨는 그는 첫 번째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은 계좌 개설 지점으로 가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좌를 만든 지점으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지점장이 지금 쉬는 중이니 급여 명세서, 거래 내역, 사업자 등록증 등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장 씨는 오후에 모든 서류를 챙겨 다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은행은 이제 연락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오늘 꼭 월급을 송금해야 하는데 왜 내가 내 돈을 쓰는데 이렇게까지 어려운가? 그래서 그는 은행 직원에게 오늘 오후 4시까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제가 직원들을 전부 데리고 당신네 은행 로비에 같이 앉아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후 4시 30분 은행은 그의 카드를 해제해 주었습니다. 장 씨는 깊이 탄식하며 내가 번 돈을 은행에 맡겼고 그 돈을 내가 필요할 때 쓰겠다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건 너무 강압적이지 않습니까? 공정한 이치도 법도 다 어디로 간 건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금 20만 위안 인출하고 싶습니다. 고객님, 20만 위안을 인출하시는 용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금고 하나 사려고요. 금고를 사는 데는 그렇게 큰 금액까지는 필요 없을 텐데요. 남은 돈은 금고에 넣어둘 겁니다. 여기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여기 너무 불편해서요. 돈 한 번 찾으려 해도 용도를 왜 불어요? 고객님, 정말 농담도 잘하시네요. 고객님의 돈을 은행에 두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지 않나요? 집에 두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그만 좀 둘러대세요. 당신네 은행, 일처리가 너무 느려요. 수명이 짧은 사람은 여기서 업무 보기도 전에 생 다 보내겠어요. 저 오늘 아침 8시에 와서 번호표 뽑고 기다렸습니다. 지금이 벌써 12시 반이에요. 이제서야 제 차례가 됐어요. 창구는 4개나 있는데 제가 올 때마다 하나만 열려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안에서 카드 게임이라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자리에 풍수가 안 좋아서 안 쓰는 건가요? 은행 창구 앞 한 고객이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업무 효율입니까? 창구를 하나만 열어두고 밖에 수십 명이 줄을 서 있는 건 보지도 않나요? 그는 이어서 매번 올 때마다 마치 조사를 받는 기분입니다. 돈을 좀 넣으려 하면 자금 출처를 묻고 돈을 찾으려 하면 어디에 쓸 건지 캐묻고 송금을 하려면 한도가 막혀 있고 큰 금액이 아닌 것은 소액으로 나누어 보내면 이번엔 거래가 잦다고 은행 창구로 오라고 합니다. 제 돈을 쓰는 건데 왜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직원은 요즘 온라인 금융 사기가 워낙 많아서 고객 보호 차원의 위험 관리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더욱 화를 내며 그럼 더 이해가 안 되네요. 인터넷 사기범들은 몇 분 만에 서민들의 계좌를 통째로 들어가는데 그건 제대로 막지도 못하면서 왜 우리가 자신의 돈을 찾는 데만 이렇게 제한이 많습니까?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돈을 은행에 맡길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들고 있어야 안전하다는 걸요. 라고 더욱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저는 원래 현금 5천 위안을 인출하려고 했습니다. 금액이 크지도 않으니까 굳이 번호표 뽑고 줄 서서 기다릴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그냥 ATM에서 바로 인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은행을 3군데나 돌았는데 3군데 모두 ATM에 돈이 없는 겁니다. 3번째 은행까지 갔을 땐 기온이 35도나 되는 무더위에 저도 너무 지쳐서 ATM 근처에 있는 직원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왜 ATM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저한테 바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얼마 인출하시려고요? 그 돈은 어디에 쓰시는데요? 오늘 막 입금한 돈인가요? 정말 너무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였습니다. 한 블로그는 이젠 내가 은행에 맡긴 돈조차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린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은행의 대응을 두고 마치 죄인을 신문하듯 나를 대한다 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앞으로 한 푼 한 푼 벌 때마다 당신들 은행에다 500자짜리 보고서를 써야 입금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에게 송금을 하려다가 제 은행카드에서 이체가 안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고객님의 카드 사용 안전을 위해 비창구 거래에 대해 한도를 설정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는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놀란 마음에 다른 은행 카드들도 확인해보니 모든 카드가 동일하게 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누군가 갑자기 병에 걸려 중환자실에 실려가고 긴급 수술이 필요한데 카드 한도 때문에 수술비 결제가 안 된다면 어쩌죠? 이 외에도 돈이 급히 필요한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과연 은행은 이런 실제 상황들을 고려하고 있기는 할까요? 예를 들어 집을 살 때 수십만 수백만 위안의 계약금을 바로 이체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마저도 못 보내게 막는다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며칠 전 실제로 있었던 제 경험을 공유드릴게요. 은행에서 현금 10,000위안을 인출하려고 했는데 결국 돈도 못 뽑고 은행에서는 신고까지 하겠다고 하더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 회사를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회사 1층에 한 은행 지점이 있어서 매우 가까워서 자주 갑니다. 그날은 직원들 급여로 쓸 일만 위안 조금 넘는 금액을 인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타행 계좌에서 해당 은행 계좌로 돈을 먼저 이체한 뒤 바로 ATM에서 뽑으려 했죠. 그런데 ATM 기계에서 출금이 안 되는 겁니다. 출금 한도 초과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ATM은 하루 최대 1만 위안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5만도 아니고 10만도 아닌 고작 1만 조금 넘는 돈인데 그걸 기계가 막아서고 결국 창구로 가서 인출하라고 안내하더군요. 이 블로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녀는 현금 인출이 되지 않자 결국 어쩔 수 없이 은행 창구로 가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번호표를 받고 오래 기다린 끝에 드디어 본인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은행 직원이 다짜고짜 묻습니다. 이 돈 어디에 쓰시려고요? 그녀는 직원들 급여 지급하려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이 직원은 시스템에서 이상 거래로 감지돼 경고가 떴습니다. 지금은 인출이 불가능하고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110번에 신고해서 경찰에 확인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명을 남기고 고객님이 해당 법인의 대표나 재무 담당자임이 확인되면 출금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 그녀는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일해서 번 돈인데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일을 처리해야 출금이 되는 거죠? 결국 어쩔 수 없이 회사 이름을 남겼고 신원과 권한 확인이 끝난 뒤에야 겨우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한 사건을 언급했는데 올해 5월 14일 호남 주주에서 발생한 한 사건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70대 노인이 말기암으로 인해 긴급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환자의 신분증과 예금 통장을 들고 중국 농업은행 전신 지점에 찾아가 환자의 정기 예금을 인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내방해야만 출금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이유로 거래를 거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은 산소 호흡기를 찬 환자를 휠체어에 태워 직접 은행에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인은 은행에서 업무를 처리하던 중 갑자기 호흡 곤란을 겪었고 응급 구조에도 불구하고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또한 같은 지점에서 한 남성이 5월 14일 영상을 통해 공개한 내용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자신의 고모가 병원에 입원 중이며 다리에 부상을 입어 반신불수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고모의 딸이 치료비 마련을 위해 농업은행 전신 지점에 찾아가 어머니의 명의로 된 5만 위안의 정기 예금을 인출하려 했습니다. 고모 딸은 어머니 병세가 위중해서 직접 올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했음에도 은행 측은 반드시 본인이 와야 한다는 원칙만을 되풀이하며 거래를 거부했습니다. 유족은 당시 은행 측에 영상통화 인증 또는 은행의 방문 서비스 등 대체 가능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측은 여전히 규정상 절대 융통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유족들은 산소 호흡기를 단 위독한 노인을 휠체어에 태워 직접 은행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은행 내부 CCTV 영상에 따르면 노인은 이미 매우 쇠약한 상태였고 신분 확인을 위한 안면 인식 절차에서 자세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차례 이상 반복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결국 기력이 다해 쓰러졌고 응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다시금 대묻게 만들었습니다. 규정과 생명 사이 과연 조금의 온정과 융통성은 허락되지 않는가? 피해자의 유족 펑씨는 16일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은행 측과 합의에 도달하였고 은행이 장례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또한 위로금 10만 위안을 가족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펑씨는 가족은 더 이상 추가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기존 온라인에 게시했던 관련 글과 영상은 모두 삭제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사람 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할 때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계좌가 바로 동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한테 어떤 분이 제 계좌로 몇천 위안을 보내셨는데 저는 입금 알림 문자를 받고 바로 송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계좌가 동결되어 버린 겁니다. 알림 문자는 왔지만 돈을 전혀 쓸 수 없었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은행 카드를 들고 직접 창구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카드가 동결된 이유는 낯선 계좌에서 돈이 입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 저는 은행에서 2시간 넘게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은행 측에서 요구한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누가 돈을 보낸 건지, 왜 보냈는지, 그 돈의 용도는 무엇인지 이 모든 걸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해야 했고 은행 직원은 그걸 토대로 상급 관리자에게 신청서를 작성해서 결제를 올려야 계좌를 다시 해제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좌를 동결하는 건 단 1초면 되지만 그걸 풀어내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고통스럽습니다. 10월 29일 밤부터 일부 공상은행 고객들은 스마트폰 앱에서 계좌 잔액 정보를 확인하던 중 계좌 내 예금, 투자 자산, 대출 잔액이 모두 0으로 표시되는 이상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사회관계망 SNS에서 확산되었고 많은 이용자들이 계좌가 텅 빈 걸 보는 순간 손발이 떨렸다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하남성 출신의 한 고객은 당시 상황을 그날 밤 술자리에 가서 계산하려고 현금을 인출하려 했는데 카드에 10만 위안이 넘게 있었던 잔고가 0으로 표시된 걸 보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앱이 정상으로 복구되자 이 고객은 즉시 자신의 예금을 공상은행에서 인출해 일부는 홍콩 상하이 은행에 이체하고 나머지는 중국의 민간은행인 초상은행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1일
절강성 출신의 한 네티즌이 SNS에 그는 공상은행 앱을 통해 막 새로 매수한 펀드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호소했습니다. 금액은 3,800위안 정도로 크지 않았지만 이러한 예고 없는 계좌 이상 현상에 금융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그는 거래 내역은 여전히 앱에 남아있는데 정작 계좌에는 자금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1인 방송 운영자 영총 또한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공상은행 앱을 열었을 때 계좌 잔액이 0으로 표시된 걸 보고 처음엔 내 휴대폰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줄 알았고 한때는 정말 경찰에 신고할까까지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 지인들이 SNS 타임라인에 같은 현상이 속출하는 것을 보고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오류라는 걸 깨달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광동의 한 네티즌도 비슷한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10월 30일 새벽 5시경 아버지로부터 다급하게 계좌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 경찰에 빨리 신고하자. 혹시 내가 뭘 잘못 눌러서 수상한 링크를 클릭한 게 아닐까 걱정된다.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에 중국공상은행 고객센터는 10월 30일 언론에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앱 내 자산 표시가 지연된 것으로 실제 자금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단순히 데이터 표시의 오류였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상은행 본점 기술부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은 온라인 댓글을 통해 이번 사태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심각한 내부 기술적 결함이며 최소한 3급 사고 등급에 해당하는 대형 장애 사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상은행은 시스템은 대부분 복구되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11월 1일 기준 북경지역 사용자들 중 여전히 앱에 접속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고 이들은 SNS와 커뮤니티 플랫폼에서 혹시 나만 이런가요? 다른 분들도 같은 문제 있으신가요? 라며 불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를 넘어 금융 소비자들이 은행이라는 기관에 가져야 할 기본적인 신뢰마저 흔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인 방송 운영자 영총은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이번 사고는 예금자들이 은행에 대해 가장 기본적으로 믿고 있던 신뢰감을 흔들었다. 앞으로 자산을 한 곳에 몰아두지 말고 분산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또한 디지털 도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정기적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해 종이 명세서를 출력해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유사시에 대비하여 좋은 방법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